Now recording. 레코딩.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지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저희 이렇게 또 녹음을 하게 됐는데 아주 오늘도 돌아온 파바바 캐스트. 팟캐스트. 네. 아, 그래서 저 근황 어떻게 있어요, 지내셨어요? 네네. 저 요즘 민코님 근황.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제가 작년이랑 비교해서 거의 한 3, 4kg 찐 거예요, 제가. 아, 3, 4kg? 그 정도면 스크린으로 괜찮나요? 봤을 땐 되게 얼굴에 광이 나는데 기름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피둥피둥 잘 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살이 이제 알맞게 지금 딱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제철인데 지금 그래서 제철 민코. 네, 제철 민코여가지고 지금 좀 살을 좀 빼려고 최근에 약간 고구마 이런 거 좀 먹고 있어요. 고구마 아니 살찌는 거 아닌가? 근데 네. 그냥 그러니까 아침도 드시고 또 간식으로 고구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안 되나요 그러면? 그럼 안 되나요? 길티 느껴지게 이제 막 예. 쪼아대네 우리. 그런 거 말고 고구마가- 주짓수나 하세요. 그러니까 주짓수 오늘 안 하러 하세요? 가요. 오늘 아, 하러 이따 가요. 하러 3시에 가세요? 하러 가요. 예, 예.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스님은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녹화 끝나고 멍멍이 산책하고 점심 먹을 리스입니다. 아, 녹음인가요? 네. 좋네요. 좋다. 네, 저도 이따가 점심 먹고 저도 수영하러 갑니다. 좋다. 네, 좀 운동을 모두 하려고 합니다. 알찬 네. 하루를 보낼 것 같네요. 네네. 알찬 하루를 앞두고 시작하는 파워캐스트입니다. 네, 여러분도 알찬 하루 중에서 저희의 에피소드가 알찼으면 좋겠네요. 네네, 좋겠네요. 사실 저희가 그 주제를 정하는 게 또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건적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주제를 정하려면 일단 3명이 다 만장일치. 동의를 해야 돼요. 만장일치제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또 3명이기 때문에 2명, 1명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에 그 1명을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맞아, 무산이 맞아. 되는데 기각 시켜버려. 기각이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거의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2년째 거의 기각됐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주제가. 그래? 그래? 그렇구나. 네, 왜냐면 사실 민코님이랑 리스님이랑 되게 꾸준하게 저한테 하자고 하셨었는데 제가 늘 나는 그럼 할 말 없어 이러면서 기각했던 맞아요. 주제인데 드디어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 주제. 네, 그 주제. 네네. 그 뭔가요? 주제 뭐죠? 그 주제가? 그 주제 바로 게임 이야기. 네, 게임입니다. 게임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게임. 민코님이랑 리스님 게임 좋아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어렸을 때 이제 또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도 어쨌든 다 해봤고 형이랑 컴퓨터를 두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어렸을 때 그 게임을 그럴 수 서로 있죠. 이제 흔한 옛날에 형제. 스마트폰이 네. 없었던 시절에 네, 멱살 집에 컴퓨터 잡았죠. 한 대 있었던 어. 시절에. 그래서 그쵸, 형이 그쵸. 깔아 뭉개고 저 막 때리고 막 그럼 저는 이제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형이 연년생 형제. 컴퓨터에서 안 비켜준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그리고 이제 형이 자기 시간 이제 끝났는데 안 비켜준다고 이제 문 닫고 문 잠가놓고 이제 게임하고 그러면 와. 난 이제 막 문 쾅쾅 두드리다가 막 안 되니까 막 분에 겨워가지고 막 의자 같은 거 들고 막 문 막 찍고 너무 막 극단적이네 이거. 와, 어. 이게 진짜 어. 형제를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 그렇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서 아무튼 2개가 있어야 된다. 뭐든 연년생을 키우려면 갑자기? 2개씩 준비하셔라. 제가 게임인데 갑자기 뭐죠? 부모님들한테 팁 드립니다. 연년생 육아비책. 키우시면은 네. 육아비책 2개씩 준비해라. 약간 이런. 아니야, 아니야, 쉽지 그렇게 않네요. 치고 받고 음. 싸우면서 배우는 것도 분명 있었을 그쵸. 거야. 위계를 그쵸. 배우는 거죠. 네, 위계네. 외동인 아이들은 모르는 그런 사회생활. 가지려면 그쵸. 경쟁해야 사회생활. 되는 이 경쟁해야 된다. 둘째의 삶 그런 것들을 좀 그런 했었는데. 거. 그래서 뭐 힘들었겠지만 자산이 되었을 거예요. 네, 언제. 맞아요. 그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리스님이 네. 게임 진짜 사실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사시고 많이 저는 하시고 맞아요. 많이 하진 않고 그냥 게임 업계 주춧돌로서 이제 한 개의 기둥을 담당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의미야? 그게? 돈을 많이 쓴다라는 아, 건가요? 네. 돈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고 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그냥 제가
사는 게 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렸을 맞아요.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게임과. 점점 새로운 그래서, 것들, 새로운 취미나 즐길 것들이 많아지면서 좀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헤비하게 게임을 삽니다. 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리스님에게는 어떤 엑셀 시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수집한 것들. 수집한 콘솔 게임의 리스트가 있어요. 와. 아니 근데 네. 그런 거 뭐랄까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닌텐도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신 게임기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쵸. 컴퓨터라던가 아니면 뭐 VR이라던가 이런 것도 소소하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 VR 자체가 기구도 소소하지 있어요, 않다는 집에? 거 알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두 분이 지금 게임을 자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게임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저도 민코님 같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게임을 진짜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 오빠가 게임을 좋아하는 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많았어요. 에? 그래서 좀 과하게 네. 좋아했구나. 과하게 좋아해서 문제를 좀 일으킬 문제가 정도로. 되고 약간 그래서 저는 이제 둘째였던 저는 게임은 되게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반면교사로 배워버렸군요. 약간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그런 경쟁심이 별로 없어요. 그 게임을 그냥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지면 막 물풍선 똥 안에 날라오고 막 그러잖아. 막 물풍선 안에 혼자 갇혀버리고 약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게임을 잘 못하는데. 못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아하다가 최근에 그래도 좀 빠진 게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게임인가요? 좋네요. 동물의 숲이라는 음. 이제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텐데 살짝 지금 유행이 지났어요. 유행이 아니야. 이게 유행을 타면 사실 타는 게 이상한 게임인 것 같아 나는. 게임이라는 것은 아니 아니면 이 동물의 숲 게임이 자체가. 일단 얘기해 주실래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 한때 붐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막 그 동물의 그쵸. 숲 에디션 출시돼서. 스위치 사려고 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어떤 게임이죠? 그쵸. 동물의 숲 아주 힐링 게임입니다. 그냥 간단한 그걸 설명을 드리면 무인도를 이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드는 게임. 네, 동물 사는 곳이죠. 그러네요. 사람이 네. 아니라 동물 사는 곳으로 만드는 게임. 그래서 어떤 이제 너구리 사장님이 운영하는 어떤 무인도 그런 이제 뭐 이주 정책 이런 거 이제 신청해가지고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집도 짓고 다리도 놓고 또 더 많은 주민들이 생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힐링 게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엄청 소소한 게임이고 경쟁심 같은 게 전혀 없는 게임이죠. 그쵸. 그래서 그치만 바질 씨가 또 할 수 있는. 그쵸. 그래서 저도 할 수 있고 저는 진짜 힐링으로 즐기고 있거든요. 그냥 네. 아침에 한 10분 하고 아침에 자기 커피 전에, 마시면서 퇴근하기 전에 출근 전에 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자기 전에 또 한 10분 정도 한 20분 이 정도에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하는 그런 게임인데 또 이게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경쟁 게임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국인들은 또 이렇게 그냥 스리슬쩍 하는 거 못하고 어떻게든 최적의 루트로 빠르게 게임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밈이 있잖아요. 왜냐면 게임의 초반부에 이제 촌장인 너구리한테 빚을 져서 집값을 갚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이제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게 기한 같은 맞아요. 것도 없고 자기 속도에 맞춰서 즐기다가 돈이 생기면 갚는 걸 아마 제작사 쪽에서는 원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근데 맞아요.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최적의 효율로 가장 돈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맞아요. 그래서 그 너구리 촌장이 그 돈 얘기하면서 천천히 갚아도 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냈다 갚아버리는. 네. 이자는 안 나와요? 그 집세 그거? 없어. 안 나거나 그런 이자 거예요? 없어요. 이자 없어요. 없어요. 이자도 없는데, 그래서 전혀 빨리 갚을 필요가 없는데, 저도 그냥 그 시작하자마자 갚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어떻게든 돈 벌어서. 부동산에 집착하는 한국 사람들인가.
예, 예, 왜냐면 아. 현실에서는 또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대리 만족인가요? 게임에서라도 자가 한번 가져보자. 그런 마음으로. 재밌네요. 예, 예. 아, 저도 예전에 진짜 근데 예전에 근데 저 잠깐 해봤었는데 저도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동물의 숲을 할 때 이걸 왜 하지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아예 설득이 안 돼 버렸던 기억이 좀 나요. 이게 이게 뭐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느긋한 맞아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완전히 그 지향점이 달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귀여움을 즐기는 거? 그 하찮아 보이는 것들.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그냥 뭐 낚시 좀 하고 뭐 잡초 좀 뽑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근데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그 게임을 있긴 관통하는? 해요. 처음에 있긴 있어요.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고 튜토리얼처럼 한 일주일 코스, 며칠 코스가 있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그런 게 끝나고 나면 별로 미션 같은 게 없나 봐요. 원래 그 너구리 촌장이 미션을 주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걔한테 말 걸어서 나 할 거 좀 알려줘 이러면서 말 걸거든요. 아 회사인가요? 회사? 네, 근데 회사에서 할 일이 없으면 네. 불안해지는 사람. 할 일 없으면 불안해지고. 근데 그 촌장이 뭐 넌 이미 베테랑이니까 잘할 수 있어 막 이래요. 맞아. 그래서 어느 스타트업이다, 순간부터 오. 이제 목표라던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찾아서 그냥 소소하게 맞아요, 조금씩 맞아요. 읽어나가는 과정이라서 어떻게 보면 삶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경쟁적이지 않는 삶? 아, 그러고 또 특징이 이게 리얼타임 게임이라고 하나요? 혹시 그 명칭이 따로 맞아요, 있나요? 맞아요. 그 현실의 게임 속 시간을 시간하고 네, 현실의 시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현실의 밤에 게임에 접속하면은 그 섬도 항상 밤이에요. 깜깜해. 깜깜하고 아침에 접속하면 거기도 아침이고 그래서 좀 이런 계절별로 좀 시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맞아요. 벚꽃이 많이 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음. 말씀하세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제 벚꽃 지니까 벚꽃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한 보름 전에는 뭐 부활절 주간 해가지고 맞아요. 네, 막, 계란 계속 열리고. 맞아. 막 계란 열리는 나무 막 이런 거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면 진짜 그 주민이 돼서 진짜 그 동물 친구들이랑 같이 마을에서 사는 느낌이겠다. 약간 좀 그러면. 맞아요. 네, 완전 그런 느낌? 그래서 막 여름 되면 아니면 겨울 되면 눈이 쌓인다던가 바닷가나 낚시해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나 곤충들이 다 달라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맞아요. 정말 현실 시간을 반영을 해서 진짜 그냥 느긋하게 해야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밤에 자기 전에 막 하다가 그런 게 있어요. 막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집을 막 열심히 재료를 막 그 너구리가 모아오라는 재료를 막 모아가지고 집을 지었어. 그러면은 그 집이 지어지는 것까지 오늘 보고 싶잖아요. 그거 보고 자고 싶은데 그치. 너구리가 막 그렇게 얘기해요. 집은 내일 완성될 거야. 내일 꼭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 내일 내가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게임에서는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그 게임 캐릭터가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현실에 나도 하루를 자야지 게임에서 내일이 되는? 재밌겠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힐링이고 좀 여유롭게 하게끔 만드는 장치 같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되게 동물의 숲 썰 같은 거 보면 외국에서 자기의 어머니 한 60대 되는 어머니가 한 5, 6, 7년 계속 그걸 꾸준히 해서 이제 그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하던 게임 같은 걸 발견을 했었는데 막 원래 같이 멀티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꾸준히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막 그 주민들이 그 누구는 어디 갔어? 막 이런 얘기 막 물어보고 막 그렇다고 나중에 엄마 죽은 다음에 들어가 네. 봤는데 이제 편지가 뭐 엄청 많았던 정리하면서. 거야 게임에서. 그런 슬퍼. 썰들도 있고 외국에서는 너무 슬프다. 저도 그래서 좀 느긋하게 할 열심히. 만한 그런 게임. 맞아. 그래서 근데 좀 되게 그치만 한국 사람들은 엄청 경쟁적으로 하거든요. 좀 저는 그런 너무 비하 발언일 수 있지만 거부감을 느끼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동물의 숲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네네. 그러면 진짜 아주 경쟁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뭐 빚 갚는 법처럼 아이템을 모으는 법이라던가 맞아요. 같이
연결을 해서 멀티로 연결을 해서 없는 아이템 이빨 빠진 거 구합니다. 막 이러면서 경쟁적으로 막 도와주고 이러는데 아, 저 예전에 해서 엄청 거부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 난 되게 일주일 동안 느긋하게 해서 열심히 모았던 걸 막 사람들이 막 10분 만에 막 뿌려줘. 그럼 나의 노력의 가치가 막 되게 평가절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 되게 이렇게- 게임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막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것도 예전에는 그냥 막 귀염뽀짝한 세계에서 함께 모험을 즐겨요. 약간 이런 거였을 수 있는데 근데 막 스탯이 다 정해져 있고 찍어야 되는 이제 아니, 노하우가 다 처음부터 있고 그랬어. 공략법 같은 태생이 게 다 한국 있고 게임이라서. 근데 또 지금은 또 태생이 그랬다지만 지금은 진짜 약간 리니지처럼 돼가지고 약간 돈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짓밟는 약간 그런 류의 게임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그게 이제 그냥 그 다음 레벨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엄청 공략을 하는 거 그 다음 레벨은 다 돈으로 바른다. 돈으로 바른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동물의 숲은 되게 힐링 하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네. 게임인 거죠. 그래서 제 그 전 직장 동료가 이제 네. 동물의 숲을 너무 하고 싶다면서 샀어요. 네. 근데 네. 그분이 굉장히 하드워커인데 게임도 일주일 만에 모든 걸 뽕을 뽑고 일주일 만에 저 이제 중고로 팔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경합? 그거는 아니 왜냐면- 그거는 그 동물 친구들이랑 일주일밖에 같이 못 있었던 거잖아. 아니. 그 어떤 방법이 있냐면 게임기의 시간을 돌려버려서 이제 미래로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라고? 근데 아니, 지금 제작사에서 리얼타임 제작사에서- 얘기를 한참 했는데. 제작사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좀 페널티들을 몇 개 설정을 했지만 개의치 않고 그걸 막 열심히 한 거야. 아.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본인이 그러니까요. 즐겁다고 하니까 즐겁게 아, 시간까지 뽑았다고 하니까. 조작해가면서 에. 해서 뭐가 와. 남지? 일주일 동안 해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어보고 꾸밀 수 있는 거 다 꾸며보고 스피디하게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지. 그렇구나. 근데 뭐 저는 이게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도 게임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그쵸.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지금 동물의 숲이라는 걸 하면서 게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군이라고 좀 맛보기를 보고 있거든요.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서 괜찮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리스님하고 민코님은 또 어떤 게임을 즐기시나요? 저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되게 엄청 게임을 많이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소논문을 쓰는 주제 인터뷰 대상자가 된 적이 있어요. 게임을 사모으지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연구. 약간 이런 제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게임 정보를 찾아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왜 좋아하는지 알아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것까진 즐기는데 막상 플레이는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가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좋았던 게임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목이 역전재판입니다. 역전 재판. 네. 어떤 그래서 내용인가요? 저희 파바바 캐스트를 듣는 번쩍이 분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혀 경쟁적이지 않고 내 속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 누구나 할 수 있어서 바질 씨한테도 추천을 드려요. 심지어 저 같은 쪼랩한테도? 왜냐면 전 직장에 오래 다녔으니까 전 직장에서 그냥 우연히 게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게임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제 다른 동료분이 리스 씨 역전재판 알아요? 저 그거 다 깼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라고 이제 게임과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자존심이 그 상해? 정도. 나를 게임을 무시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숨겨진 인디밴드, 나만 아는 인디밴드가 이제 메이저가 되어버렸구나라는 아쉬움 있잖아요. 아쉬움. 네. 근데 그러면은 느낌이었어. 그것도 그 닌텐도 게임이에요? 닌텐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닌텐도로 하기 모바일로도 좋아요. 있고. 그리고 세일을 되게 많이 해서 2만 원, 3만 원대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로 구하면. 좋군요. 네. 근데 저도 역전 재판을 원래 이제 이런 게임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전혀 안 해봤었는데 저는 그걸로 접했어요. 그 침착맨 안 돼, 안 돼. 방송
이 스토리 게임인데 이러면 다 재미가 뺏기는데. 그거는 왜요, 그러니까 근데 왜요, 이게 왜요, 왜요? 완전 그게 사실은 게임도 게임인데 약간 소설에 가까워요. 약간 조금 더 약간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어떤 루트나 그런 선택지보다는 이렇게 쭉 정해진 흐름을 좀 따라가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어서 약간 뭐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예요? 완전 다르고 그냥 비주얼 노벨이랑 가까워요. 어떤 오히려. 느낌이냐면 스토리가 정해져 있어. 엄청 대화로 이루어진 이제 소설인데 일러스트레이션이 같이 곁들여진 캐릭터 그림들이 같이 곁들여지고 그냥 진행도 일방향이에요. 그냥 쭉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긴 어떤 방대한 추리 소설을 내가 능동적으로 읽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래서 막 부담이 없다라는 게 특징인데 역전재판 사실 게임과 진- 약간 애니메이션의 중간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오래된 게임이에요. 왜냐면 가장 먼저 나왔을 때가 2001년에 나온 게임이거든요. 2001년에 네. 나오고 한 2004, 5년까지 후속편과 그 후속편이 나와서 역전재판 1, 2, 네. 3이 나왔는데 아직도 사고를 우려서 팔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 옛적에 막 게임보이 같은 옛날 게임기가 나오고 이제 닌텐도 DS 터치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거기로도 다시 나오고 핸드폰용으로도 다시 나오고 컴퓨터용으로도 다시 나오고 닌텐도 스위치용으로도 다시 나오고 이런 거야. 왜냐면 너무너무 게임이 잘 만들어져서 그냥 그리고 좀 기술이 필요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다시 내기도 쉽고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스토리가 좋은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려먹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근데 해도 그러면은 되게 현대적이다. 그러면은 그 스토리를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리스님이 생각하는 이 게임의 매력은 뭐예요? 아무래도 스토리라고 줄거리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역전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재판을 역전하는 게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법정 배틀 추리 게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나의 피고인, 범죄자로 몰린 사람들이 누명을 벗도록 도와주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다양한 증인들의 말을 청취하고 거기서 이상한 점을 꼬치꼬치 캐묻거나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증거품, 그 말과 모순되는 증거품을 제시를 해서 그걸 반박을 하면서 점점 진실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게임 나중으로 가면 점점 실제 현장에 가서 막 조사를 하면서 증거를 찾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게임인 거예요. 되게 오히려 진짜 법정 드라마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들어보면? 근데 그런 이래 옴니버스식으로 한 게임 역전재판 1에 막 에피소드가 4개가 있고 각 에피소드가 4, 5개씩 있는데 그래서 한 에피소드가 완결이 되는 동시에 그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서 쭉 따라갔을 때 굉장히 엄청 큰 거대한 서사를 마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맞아, 약간 명탐정 코난 같은 느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역전재판 되게 웃기다 생각하는 게 엄청 B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캐릭터나 그런 게. 그래요? 예, 약간 소년탐정 김정일이나 약간 코난처럼 막 되게 막 진지하고 시리어스한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코믹하고 되게 웃기고 되게 B급이고 이 캐릭터들 자체가 그런 게 너무 웃겨. 그 역전 감성 특유의 어떤 그 개그 코드가 있는데 그런 게 약간 2000년대 초반을 관통하던 약간 엽기 키워드 그런 거랑도 약간 닿아 있는 것 같고. 약간 마시마로 그래서 이런 거 유행할 때 되게 웃깁니다. 그런 느낌. 캐릭터들의 성격이 되게 좀 특이하다. 전형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막 오래 플레이 하다 보면 막 처음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막 뜬금없이 재등장하고 막 이랬을 때 막 반갑고 막 그러거든요. 막 되게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서 그래서 저는 바질씨 동물의 숲 하다가 질리면 추천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습니다. 그 교환학생 같이 갔던 친구한테도 권했었는데 그 친구도 일주일 만에 이제 밤새면서 열심히 다 깨면서 형 너무 재밌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역전재판 1, 2, 3 시리즈였습니다.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하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굿.
그러면은 민코님은 또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게임을 그래도 어렸을 때 뭐 남들 다 하는 스타, 메이플, 뭐 바람의 나라 이런 거, 서든어택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장르의 게임은 그 약간 뒤에 땡땡 타이쿤 붙는 그런 류의 게임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역시.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좋아했고 롤러코스터 타이쿤 이제 놀이공원 만들기 그다음에 재밌었죠. 그거. 그다음에 이제 약간 갓 게임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 신이 돼서 어떤 도시나 마을을 만드는 류의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 건설이나 아니면 또 트로피코 도시 같은 게임도 되게 재밌게 이게 했었고. 진짜 번쩍이 여러분들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민코님이 진짜 그런 그 마을을 만들고 마을을 내가 지배하는 운영하고 운영하고 지배하는 그런 욕망이 진짜 여기저기서 드러나네요. 약간 절대자가 되는 걸 좀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3인칭 전지적 맞아. 이런 3인칭 이 뷰로 그 버드 뷰로. 근데 이제 오늘 소개드릴 게임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주타이쿤이라고 하는 동물원 만들기 게임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타이쿤 어떤 게임인지? 네. 들어봤던 것 같아요. 나 약간 추천하는 게 그 푸바오 과몰입한 분들이 요즘에 많다 이 말이야. 그분들이 약간 말도 왜 저래, 갑자기? 말도 해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재밌을 것 같은 게 이 게임이 그 약간 이 게임도 사실은 막 스토리가 엄청 정해져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근데 어쨌든 네. 주타이쿤 1의 최종 보스가 약간 판다 같은 느낌으로 나와. 왜냐면 그 자이언트 판다가 일단은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키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만족시켜가지고 이제 뭐 번식을 시키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진짜 되게 끝판왕 현실을 샘물로 반영했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자이언트 판다 키워라 약간 이런 게 이제 그 마지막 미션 같은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재미있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그 동물들마다 되게 특성이나 약간 원하는 네. 환경 같은 게 되게 다 달라요. 좋아하는 나무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어떤 동물은 약간 사바나에 약간 물이 있고 나무가 조금 있고 돌이 약간 있는 이런 지형에서 살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약간 침엽 우림과 이제 약간 이 화렵 수림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곳에 돌은 이만큼 있어야 되고 나무는 뭐 단풍나무가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또 맞춰주는 그런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하고 또 그런 매력과 동시에 이제 길 깔고 관광객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대 시설 같은 거 이제 나가지고 이제 수익 올리고 그런 재미가 되게 있었던 그런 게임이고. 이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이에요? 예, 이것도 이제 그 컴퓨터 게임이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EA 게임즈 막 약간 이런 계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었었던 것 게임이에요. 같은데 맞아요.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타이쿤류 게임이 네네. 그 사람 죽이는 게 약간 엔드 콘텐츠식으로 가는 경우가 약간 많은데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롤러코스터 맞아. 타이쿤 같은 것도 맞아, 맨날 하면은 맞아. 이제 사람 물 빠뜨려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웅덩이 같은 거 하나 파가지고 사람 이렇게 집어가지고 넣고 맞아 이랬죠. 괴롭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맞아. 롤러코스터 이렇게 어떻게 잘못하면 롤러코스터가 막 공중에서 막 터지거든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게 그리고 막 유튜브 사람들 찾아봐도 막 토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너무 현기증 많이 나면은 어지러운 롤러코스터를 타면 나와서 맞아, 그러면은 직원 옮겨서 치워주고 해야 돼요. 아니 맞아, 직원 맞아, 옮겨서 맞아. 치우는 것도 치우는 건데 그 토한 녀석을 집어다가 물고문 몇 번 하고 이제 토하지 말라고 이제 저 너무한 것 같아. 너무 저게 무서워. 대놓고 죽이면 이제 안전도 평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교묘하게 죽이는 법, 없애는 법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 약간 그 이게 땅 참... 속에 묻어버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었다고 안 나오는데 그 개체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땅 속에 묻거나 못 찾으니까. 아니면 이제 지하 세계 어딘가로 이제 존재를 없애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지금 얘기하는 건 롤러코스터 타이쿤이지만 주타이쿤에서도 약간 게임 질릴 쯤에 호랑이 이제 그 울타리 풀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돌아다니게 하고 그 막 사람들 그 막 호랑이가 난리 나서 사람 먹어요? 도망다니고. 네. 제가 막 이제
대박. 오션에 올려놓은 게 이제 그 장면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사자 울타리가 뜯겨 있는데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치는. 그럼 이제 마취총이나 그렇게 총으로 나오죠. 이제 죽이는 또 이벤트가 일어나요. 근데 저도 사실 동물의 숲 하면서 어제 그 처음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제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배웠군요. 예. 베었어요, 처음으로 나무를. 근데 네. 나무를 베는데 그 옆에 이제 나무 옆에 그 동물 주민이 한 명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이거 나무 베면은 이 주민이 죽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 배웠는데 아무 일도 휘둘려고 벌어지지 했는데 않더라고요. 예. 휘둘러서 아. 나무를 휘둘러지고 쓰러뜨렸는데 그 동물 주민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좀 건 아쉬웠다. 역시 힐링 게임이구나. 예. 아, 예. 그렇죠. 근데 약간 주타이쿤이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이 게임을 해보면 사실 울타리가 저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네네. 부식이 되고 낡으면 물론 갈아주긴 해야 되는데 사실 저렇게까지 막 전격적으로 막 사자가 탈출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주타이쿤을 처음에 시작하면은 그 튜토리얼이 한 4단계인가 있는데 그 4단계 맨 마지막에 한번 울타리를 뜯어보세요. 이렇게 약간 가르쳐줘. 울타리 뜯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래서 울타리를 뜯으면 약간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된답니다라고 해서 저거를 처음에 게임을 익히는 과정에서 이제 한번 대놓고 조장을 해주는 대놓고 거지. 보여줬다라는 게 이게 게임에 인정하는 재미인 걸 이제 인정한 거지. 이제 이 게임의 재미다. 재밌어. 그리고 근데 이걸로 또 게임 제작자들은 이렇게 찬반을 나눠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이거 넣을 좋아했을 것인지 것 같은데. 아닐 것인지.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리고 또 하긴. 주타이쿤은 또 신기하다면 신기한 건데 약간 동물의 숲하고는 너무 다른데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톰슨 가젤이랑 사자 네. 우리를 합병해서 그 안에서 진짜로 사자들이 톰슨 가젤을 먹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막 톰슨 가젤이 막 도망가. 그러면 막 사자들이 막 가서 막 이렇게 막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그 톰슨 가젤이 없어져. 그리고 사자 포만감 차 있고 약간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와, 사자들 그래서- 막 배 두들기고 있고. 배 두들기고 있고 이제 야.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막 이제 원숭이도 잡아먹고 사자가 호랑이가 또 무슨 뭐 사슴도 잡아먹고 약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어린 시절에 하면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생태계 먹이 사슬을 배우기 되게 좋은 컨텐츠네요. 동물의 왕국 좋아했던 맞아. 아이들이면 정말 즐겁게 했을 것 같은. 진짜로.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암컷이랑 수컷이랑 이제 내버려두면 아까 판다 얘기도 드렸지만 이제 교미를 해서 이제 아기가 생겨. 네네. 근데 이제 어, 근데 사실 우리는 한정돼 있고 개체수가 늘어나면은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적당히 이제 속가내기를 해서 이제 사자를 이제 팔아. 그 새끼를. 그러니까 다른 동물원에 이제 입양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보내는 식으로 거구나. 하면은 또 이제 쏠쏠하게 또 돈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또 동물원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당연히 그러면은 또 그 음. 동물원에서 제일 이제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KPI가 뭐예요? 그 이제 보통 이제 타이쿤류 게임 같은 곳에서 이제 연간 매출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동물원 몇 개 우리 만들기 라든지 그런 얼마나 식으로 돼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네, 그리고 되게 방문자 수. 희귀 동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약간 눈표범, 뭐 벵골 호랑이, 약간 뭐 이런 멸종 것들이 위기종. 있어서 멸종위기종을 뭐 몇 종 이상 키워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추가 콘텐츠 다운로드 받으면 사실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뭐 유니콘이나 뭐 예티라던가 막 그런 것들 있잖아. 서린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키울 수 있고 그런 재미가 또 있어서 뭐 이제 예티를 키워보고 싶다 내가 만든 우리에서 그런 분들께 좀 추천을 조금 드린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재밌지 진짜 않나요?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게임을 좀 들어봤는데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세 분 다. 그러니까 경쟁적이지 않은 것들로 뽑았죠, 어느 사실. 정도 일부러 그렇게 해주신 건가요? 저는 근데 저도 경쟁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느긋하게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나의 페이스를. 아니야, 민코 씨 동물의 숲 싫어하는 거 보면
약간은 있어야 저도 될것 같은데. 저도 근데 약간 혼자 하는 게임을 더 좋아하긴 했어요. 약간 이런 캐시 게임 같은 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죠? 뭐라 대전 하죠? 막 RPG 싸우고 게임 이런 거 막 맞아 그런 거 롤이나 말고. 이런 거, 오버워치 막 이런 거. 좋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두 분이 네. 생각하시는 좀 게임의 매력, 이걸 왜 하는가? 게임을 왜 하는가 이런 거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그냥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웹소설을 보거나 아니면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거랑 무슨 차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동일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능동적일 뿐. 민코님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은 철학적인 얘기에서 인생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이지 않나. 그러니까 유희로서 하는 거지 사실 이 모든 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심즈 같은 게임은 이제 인생을 사는 그런 게임이 있으니까 이제 그쵸. 사실은 저 위에 어떤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가 나를 보면서 나를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상상을 혹시 리스닝 해보셨어요? 저는 수업 때 들은 얘기예요. 저 가상현실 인문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의 그때 교수님이 정확히 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내가 갑자기 어떤 충동이나 생각이 들면 사실은 이게 내가 알아차릴 수 없는 더 위쪽 절대자, 나보다 상위 차원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민코 씨가 막 살쪘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고구마를 먹는 걸 보면서 절대자는 막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 않을까. 아니, 절대자가 이거라고 내가 나를 그런 게 아닌데. 되게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어, 약간. 심지에서도 이제 내가 애정을 갖고 키우는 캐릭터가 계속 게임에 몰입하고 있으면 막 분통 터지거든요. 그치.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막 그럼 심지어 그런 것들. 막 이러면서 내 명령 거부하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흥미롭네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내가 직접 해볼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되게 좋은 어떤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것도 좀 시뮬레이션 게임을 자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뭐 동물원을 경영하고 싶다거나 뭐 병원을 경영하고 싶다거나 뭐 아니면 뭐 도시 철도를 깔아보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으로서 조금 대신 경험해보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 살짝 한 번만 더 뇌절해도 될까요? 네. 네,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게임들이 동물의 숲은 그나마 최근이긴 해도 뭐 역전재판이라던가 주타이쿤 같은 건 나온 지 되게 오래된 게임이긴 하거든요. 그쵸, 거의 한 30년 됐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요즘 나오는 얘기가 게임 업계가 좀 불황이 될 거다.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잘 만들어진 콘텐츠, 과거의 콘텐츠는 계속 쌓여만 가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그런 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인건비라던가 제작비는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사실 옛날에 선조들이 남겨줬던 좋은 것들을 까먹기만 해도 충분한 시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 콘텐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뇌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게, 그러니까 게임을 요즘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보는 사람들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게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요즘에 허들이 많이 높아진 느낌? 그러니까 실제 그게 어렵다기보다도 그냥 그 마음의 허들이. 허들은 높죠.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번쩍이 분들 중에서도 리스님이 추천하신 그 역전재판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있지만, 그쵸,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냥 침착맨이 플레이한 거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게임 업계가 불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람들이 정작 플레이를 안 하고 맞아요. 스트리머 한 명이 100만 명을 이미 만족시켜줘.
그쵸. 맞아. 솔직히 예, 예. 내가 원래라면 그 하는 100만 명이 게임 사서 할 음, 텐데. 맞아, 예. 맞아. 정확히 그거지.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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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트리머가 게임하는 거 보는 게 사실은 더 즐거울 때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쵸. 사람이니까 스트리머가 기본적으로 되게 옆에서 웃기고. 이제 수다 떨면서 게임하는 거 이제 곁들이면서 구경하는 재미인 그러니까요. 거죠. 그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번쩍이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좀 게임 한 번씩 하시면서 네, 동물의 주말 숲 보내셨으면, 역전재판 아니면 타이쿤 종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댓글에다가도 좀 좋아하시는 게임 있으시면은 저희도 좀 같이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해볼까요? 네. 그러면 좋아요. 슬슬 마무리. 근데 마무리하기 전에 또 이제 빅 뉴스가 하나 있죠. 뭐죠? 맞아요. 뭐예요? 네. 진짜 깜빡할 뻔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바질이 약 2달 반 동안 서울에 없습니다. 네. 뭐 어쩌다가. 이사 가시나요? 네, 그 2달 반 동안 미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몇 번 빠지게 된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매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이제 3명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링콜리스님이 좀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끼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그래서 게임 것 같아요. 네네. 회사 돈으로 민코랑 갔다 오시는 거잖아요. 리스가 맞아요. 네네, 그쵸. 민코랑 그래서 잘 리스가 보통 둘이서 녹음하면은 대결구도 내지는 서로 합의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맞아요. 좀 매운맛 방송을 약간 원하시는 분들은 그쵸. 앞으로의 저 없는 몇 개 사이에. 에피소드를 좀 기대하셔라. 약간 이런. 그쵸. 기대하셔라. 그러면 이제 바질이 이제 그 출장 가서 듣다가 이동 중에 듣다가 이 자식들 나 빼고 이렇게 못 재미난 거 참지.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나랑 나도 해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끼겠죠? 네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네.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진짜 마무리 해볼까요?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파바밭. 네. 네, 파바밭. 파바밭. 안녕. 안녕. 쟤는 왜 또 하는 거야? 안녕. 파바밭. 안녕.